자, 그렇다면 저희는 개별 종목 장세에도 좀 대응을 잘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2월 20일 날 매수하셨고요. 95,000원 매수가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높은 완성도와 화제성 있는 드라마들을 제작해내고 있죠. 6월 1일부터 방영되는 아스달 연대기도 너무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걱정도 좀 크실 것 같거든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정말 궁금해요. 최근에 네. 저희 제일 성공했던 드라마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미스터 선샤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재밌었어요.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이 반영하면서 네. 사실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줬냐 그러면은 2018년 내내 네. 막혀 있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초반에 우리 항상 그 방송에 나오 메이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기대감 선반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레포트들이나 보면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기대감이 조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네. 낮다.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118억으로 작년보다 4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10억이더라. 결국은 많이 팔리는데 네. 이문이 안 남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많이 팔리는데 이문이 안 남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면은 치킨을 튀겨서 팔았는데 네. 옛날에는 치킨을 10,000원에 팔면은 4,000원이 남았는데 닭값이 올라가지고 뭐 이제는 1,000원밖에 안 남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대 회사대로 이제 B2B 영업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면은 그 갑사가 있고 을사가 있으면은 어쨌든 간 여기는 그 제작하는 데 있던데 을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을사일 수밖에 없는데 을사는 갑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은 올라가는 건 줘야 되잖아요. 네. 인건비 올라가는 건 줘야 되고 비용은 확실하게 올라가는데 갑사는 오히려 항상 가격을 깎거든요. 가격을 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문이 남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를 산업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매출이 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늘지 않았다.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네. 일단은 얘기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레포트 나온 거 무형자산 보면 상각비. 네.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67억으로 115.2억이 늘었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비용 자체가 계속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특히 최근에 이제 아스달 연대기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들. 4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 옛날 네. 같이 옛날에 저희 시절에 유행했던 뭐 질투, 뭐 저기 남자셋 여자셋 네. 들어갈 비용이 없거든요. 사람들 인건비만 주면 되고 남자셋 여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신동엽이나 몇 명을 제외하면은 인기 있는 배우들도 아니었는데 그때 뭐 그쵸. 등용문이었죠. 그쵸. 네. 들어가는 거 없이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라면 네. 요즘은 들어가는 특수 효과들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쵸.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사 잘 해놓고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의 분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각비가 많아져서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증권사 컨센서스에 미달하니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일단 중론이고 최근에도 보면은 기관에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색깔인지 안 보겠지만 파란 게 판 것이요 빨간 게 산 것이니까 그렇죠. 기관에서 매도를 특히 연기금에서 그냥 시원하게 팔고 있어요. 좋은 거는 연기금 매도세인데 왜냐면은 천하의 호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팔 때쯤 되면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세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금투, 투신, 보험 할 거 없이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도세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5월 3일부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그 전에도 뭐 4월 달부터도 오, 팔고 네. 계속 뭐 쉬지 않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파는데 3월도 팔고 그냥 쉬지 않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올해 2월 정도
좀 들어왔었다가 네네. 지금 쉬지 않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소위 말하는 방송을 너무 많이 탔어요. 증권 방송이 방송 너무 너무 많이 탔어요. 네네. 증권 방송 많이 탄 애들 치고 잘 간 애들도 없더라.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이저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영업이익률과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무형 자산이 늘어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가 대박이 터졌다. 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전문가님 중에서도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스달 연대기 1회 방영을 보고 들어가서 늦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 오전에 했었나요? 아니. 제가 저희 방송을 제 아니, 것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아니, 며칠 전에 네, 다른 전문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하 하고 물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좀 비슷한 다른 관점으로 얘기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왜냐면 그건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안 하는 얘기들을 얘기를. 즐겨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격대라는 게 지금 스튜디오들이 퍼가 지금 56.26이거든요. 네. 비교적 고퍼에 속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퍼가, 그러니까 저퍼면은 저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고퍼면은 고평가가 됐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달라요. 제일 고퍼가 지금 아마 업종 중에 제일 고퍼는 제약바이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사업이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퍼가 좀 고퍼고, 예를 들면은 카카오랑 네이버, 단순하게 여러분들 잘 아는 종목들 얘기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으면 네. 카카오가 고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비싼 편이지만 얘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꼭 이게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고퍼주가 고평가돼 있고 저퍼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고퍼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고퍼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제약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은 그 환상에서 깨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환상에서 깨는 순간이 오는데, 제약 바이오들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결과들이 계속 연타로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주가들도 부서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컨텐츠 관련 주식도 꿈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네. 이런 컨텐츠 관련주도 꿈과 희망으로 움직였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퍼 자체도 낮은 퍼는 아니에요. 낮은 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섹터 자체가 좀 고평가돼 있고 꿈과 희망에 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현타가 오는 게 아닌가, 현타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온 게 싸졌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까지가 꿈이었다고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는 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과연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섹터였느냐라는 데에서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결과치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CGV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신저가 레벨인데, 그렇죠. 저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이번에는 1분기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약간 고평가가 됐던 측면들도 있지 않았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돌아가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되면은 결국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결과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느 정도 자리까지 보시냐면은 네. 현자리인데, 현자리가 사실은 여기서 지지가 돼줘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여기가 처음에 이제 분할해서 들어왔을 때 고점, 처음에 이제 첫날 찍었던 가격의 고점이에요. 네.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았거든요. 지지받았던 이 자리, 이 두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상단이었다가
뚫을 듯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뚫고 지지감 받아준 이게 매수 타점이잖아요. 네. 이 자리가 사실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의미 있는 자리도 있었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 옛날에 저희가 어떤 종목이었나요? 그 뉴프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뉴프라이드도 제가 한번 이 박스권을 그려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박스권을 그려 놨다가 박스권이 깨지면 와작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박스권이 보면은 여기는 크게 박스권이 있었고 네. 여기도 작게 파동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이 존재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이걸 다 부시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추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오랜만에 생각난 김에 뉴프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프라이드도 한번 예. 볼게요. 차트만 일단 비교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뉴프라이드 제가 예전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박스권을 한번 그려드렸어요. 이 라인들을 깨지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깨었다가 반등 주다가 깨지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면은 저점도 깼기 때문에 여기도 그 다음에 추가로 한번 박스권 자리 같이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을 모으면서 이 힘을 하방으로 쏟을 것이냐 상방으로 쏟을 것이냐가 고민하는 너무 많네요. 선을 많이 그려놨네요. 옛날에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요쪽 라인을 한번 박스권을 잡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로 지지될 수 있는 라인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이 한 이 정도 섹터를 그려놨다가 결국은 현재도 하방으로 도로 뽑히고 있어요. 네. 여기도 한번 하방으로 뽑히니까 반등은 좋지만은 추가 하방을 잡아주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도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이 크게 박스권 한번 나와주고 약 뉴프라이드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네.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이 정도 라인을 잡아주다가 위로 힘을 쏟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잡는 라인이 현재 시점 여기에서 요 라인 정도 잡았는데 여기서도 위아래가 힘을 모으다가 아래로 힘을 쏟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추가 하락도 가능한 자리였고 실제로 추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여기서 반등을 줘야 되는 구간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자리는 전에 처음에 분할했을 때 이쪽 자리하고 이쪽 네. 자리가 지금 지지 라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세월 가는지 오늘이 모릅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월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지지가 안 나오면은 그 다음은 5만 원대거든요. 네. 의미 있는 자리가 그 다음에 5만 원대고 사실은 쉽진 않아 보여요. 주봉도 지금 뭐 흘러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일봉상 이 자리에서 한번 만약에 브레이크가 잡혀주면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글쎄 8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 갭 한번 메우고 가지 않을까. 네네. 예를 들면은 굳이 비교하자면 뉴프라이드도 한 빠졌다가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가거든요. 갭을 한번 메운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처럼 한번 메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부서지고 아작나고 거품 다 빠지고 이제 꿈과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라고 했을 때부터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스탈연대가 잘 됐다고 치죠. 무지하게 잘 됐어요. 무지하게 잘 돼서 그러면 이제 무지하게 잘 된 가격대에서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줬는데 네. 다시 또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쉽게 돌리는 게 그래서 제가 치킨 얘기를 했는데 네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예를 들어서 거죠? 치킨을 파는데 도매상에 치킨이 6,000원에 주다가 7,000원이 네. 됐다 그러면 7,000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일 장사 못 하는데. 근데 소비자들한테 이게 1,000원이 올랐으니까 10,000원이었다가 11,000원으로 올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옆에 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판매가는 올리기 힘들고 올라가는 비용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영업이익률을 플러스로 돌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이고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주다가도 다시 실적 나올 때쯤이면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나 네. 한번 신나게 빠졌다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거든요. 5G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VR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컨텐츠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도 플레이스테이션 비용보다 나중에 CD 값이 더 들어가는 게 그쵸.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에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과연 현재 가격대가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 시점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불어서 내려오면은 매도를 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네. 의견은 반등시 매도와 손절가는 지금 자리 한 7만 1,000원짜리 손절가 들리는 게 맞는데 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으니까 7만 원까지만 잡을게요. 7만 원 손절가에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